김석연 선생님은 제가 우리걸 이사로 있으면서 여러 번 뵙고 여러 언어학적으로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윤 강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몽골어와 관계 있으니까 몽골어를 한글로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 그건 또 제가 캐나다 엘버타 주립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인디안들 언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자료도 아마 그쪽에 지금 가 있을 겁니다. 제 책이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몽골에 총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교류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윤경 원장님께서 그 일주기라고 그래서 그냥 급히 이 자리에서 그냥 작게라도 또 정성을 들여서 그 추모 모임을 갖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세종대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기 제 글 앞에다가 보면은 여기 엄호열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남긴 그 유언입니다. 제 총장님 잘 부탁합니다. 꿈 이루시길 빕니다. 이대로 선생님께도 이렇게 송무대원에서 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이분이 엄호열 회장님께서 크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그럼 하자 했는데 우리 4월 2일 날 발족식을 했는데 그때에 그 전날 저에게 이렇게 기금을 내주시고 하고는 바로 그 다음날 4월 2일 날 병원으로 입원하셔서 이내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의 명복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백성을 사랑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훈민정 창제했다든지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거 그건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려도 대강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백성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셨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은 어떨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왕조실록에 세종실록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이 가령 여자 종이 아기를 가지면은 그 종에게 유급 휴가를 100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줬어요. 이거는 현대 우리나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도나 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아,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충분히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 여기 이 유인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잘 공경해야 이 사회가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노비를 때릴 때 어떻게 때려야 된다. 그냥 막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까지 전부 했고 가령 시각장애자에게 관악기를 불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채용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지금
어느 부서든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했는지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땅덩어리를 아주 크게 가진 형제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세종대왕만큼 백성을 사랑한 왕이나 황제는 내가 여태껏 못 찾아봤습니다. 내 중국 사서도 뒤져보고 여기 뒤져봐도 서양도 세종대왕만큼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그 사상은 정말 민본 사상, 백성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백성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여기 한학에 능한 사람들도 계신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같은 왕이 가야 할 길을 아주 철저하게 수련을 해서 수신을 으뜸으로 삼아서 갈고 닦았습니다. 세종대왕 자신이 세종대왕이 경연을 하는데 경연은 그 임금에게 오히려 가르치는 거죠, 신하가. 근데 세종대왕은 그 횟수도 엄청나게 거의 2000회를 했으면서 그 횟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신하들을 가르치고 신하들이 질문하는 정도의 그런 그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열정을 갖고 매일매일 그 경연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백성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자기를 수련하고 도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했는데 그게 우연히 창제한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 잘 먹고 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글자 만들고 뭐 예술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등 따뜻하게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왕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농사직설 같은 거, 추구기를 만들고 혹은 풍향기를 만들고 해시계, 물시계 이런 걸 만들어서 별자리를 연구했습니다. 별자리를 연구한 것이 바로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보려면은 별자리까지 중요했기 때문에 천문학을 연구했는데 그 천문학 연구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 15세기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천문학자입니다. 한 200년 전에는 13세기에는 곽수경이라는 원나라, 몽골 원나라의 곽수경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세종대왕이 최고의 천문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럽에 더 많았을 텐데 생각하는지 몰라요. 유럽에 없었습니다. 유럽에는 그때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늘의 별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고 뭐 달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서양은 암흑기였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현대 천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운성을 하나 발견했을 때 그걸 갖다가 세종별이라고 요즘의 천문학자가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명명한 거 아니에요. 세계 천문학회에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천문학을 한 것은 온전히 백성들이 편히 먹고 살게 하려고 경제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국방 김종서를 통해서 육진을 하고 대마도 뭐 이런 정벌한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백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구했습니다. 이 음악은 뭐냐면
나쁜 음악을 들으면 나쁜 마음이 생기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겨야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례를 지는데 종묘에서 제례를 지내는데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부 중국 음악만 듣다가 끝날 무렵에 제사가 끝날 무렵에 한국 음악 조금 들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례에 필요한 우리 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을 정리했습니다. 악과 향을 정리해가지고 음악을 정리하면서 그래야 좋은 음악을 만들고 여민락이라든지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결국 백성들과 더불어 편하게 살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이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 말과 경상도 말이 왜 다르냐 하는 걸 찾아냈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 소리 때문에 풍토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충청도는 산이 나지막합니다. 서산, 당진 이쪽으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나지막하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느려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산 같은 데는 바람 소리가 막 거세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풍토가 달라지면은 언어가 달라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음악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다. 중국말과 중국 음악과 한국 음악이 다르다는 것을 악학계범에 쓰게 된다. 그리고 중국 음악과 우리 음악이 다르고 중국 말과 우리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중국 글자가 있는데 우리 글자는 없다.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예요. 그래서 만들게 하려고 그랬고, 첫째 그 세종대왕은 그 당시가 너무나 뜻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훈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두를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줘라. 이제 일반인들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죄를 져요. 그래서 이두라고도 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두는 한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종대왕은 국민이 백성이 쉽게 알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게 된 거예요. 정음이라고만 했어도 이건 글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훈민을 붙였어요. 이 백성을 교화시켜서 백성에게 가르쳐가지고 그런, 제가 몽골어 책을 지었는데 알기 쉬운 몽골어, 근데 앞에 알기 쉬운이 들어간 것처럼 초보자를 위한 이것처럼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은 온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이 바탕이 되고 민본 사상이 바탕이 돼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자, 세종대왕이 노년에는 당뇨도 있고 아마 눈도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종약수토에 102번 행차를 하시는데 123일 동안 청주 초종약수토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그걸 기념해가지고 123일 동안 머무른 것을 기념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거기서 시 전체가 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세종대왕은 54세까지 사셨으니까 나머지는 다 서울에 계셨어요. 근데
서울에선 뭘 하셨습니까?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저 앞에 조그만 표소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은 왜 그렇게 좋아들 하는지 세종문화회관, 세종대학교, 세종시, 세종기지, 세종복덕방, 세종빵집 별거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종대왕의 대단한 업적, 대단한 정신은 계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세종대왕 나신 곳을 성역화시키고 세종대왕의 업적과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 온 국민에게 가르치고 세계 만방에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격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메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 꿈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참으로 훌륭하시고 고마운 분입니다. 네, 오늘 세종대왕님의 업적과 정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김석영 교수님의 연구 그 업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자료집에 훈민정음이 곧 누리글이다. 김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다음에 꼭 좀 읽어보시고요. 김 교수님께서 훈민정음 우리 한글을 세계 문자로 만들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특히 글자가 없는 민족에게 이 글자를 주어서 방명을 찾게 하려고 정말 애쓰시다가 가셨는데, 네, 다음에 김 교수님이 쓰신 글 자료집에 있는 걸 잘 읽어보시고요. 그 연구 업적과 정신에 대해서 김수롱 박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